A 업체는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7월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맨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A 기업의 프로젝트 입찰권에서 필요한 자격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처음 계약을 따낸 B라는 업체는 모든 계약을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C라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C 업체는 또 다른 D 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맺어 4중 하도급 구조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결국 전문성이 없는 마지막 하도급 업체 인원, 즉 일용직 노동자는 안타깝게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면 A, B, C, D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운영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이 중대하게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별도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간략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도급 사슬의 가장 최하위에 위치한 D 업체의 경우 ISO 45001의 어떠한 조건에 대한 위반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바로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것도 사고 요인 중 하나이며,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 농도 측정이라는 작업 전 필수 요소를 챙기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봐도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C 업체의 경우 어떤 조건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겼기 때문에 외주 처리가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 업체의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잘못되었을까요? B 업체 역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기 때문에 외주 처리가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인 점도 물론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계약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혹은 하도급 업체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라는 사항이 더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면허가 있는 B 업체의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자격이 없으니까 더더욱 인지된 위험에 대해서 안내와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 자체를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법규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 자체에 중점을 크게 둔다면 위험의 공유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위험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는데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 아쉽게 느껴져서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 업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업체는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만약 A 업체를 심사한다면 A 업체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업체가 과업을 던져줬죠. 본인들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B 업체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A 업체가 현장 점검을 했다면 해당 작업자가 B 업체인지 B 업체 사람이 아닌지 C 업체인지 D 업체인지까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해당 작업자가 어느 소속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현장 그 자체에서 해당 인원이 B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의문사항을 당연히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현장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당연히 현장에서만 소속을 구별하려면 힘들 수도 있죠.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량입니다. 상세한 방법은 컨설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체를 비판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근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해당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돈만 주고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물론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을 다녀보면 영세한 기업분들이 ISO 인증서 보유 유무에 따라 입찰에 대한 가산점을 얻어서 해당 프로젝트로 매출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이기도 하니까요.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원, 여러분들의 동료가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SO 45001 인증서만 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ISO 45001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A기업, B기업이 과연 ISO 45001 인증을 받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지, 인증서가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여러분들의 동료를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